Shiba is going to do something spectacular, and here's why. 시바이누에서 AI를 도입한다네요. 이 내용 뭔가 중요해 보이니까 같이 다뤄보시죠. 시바이누는 작년 여름 시바리움 메인넷을 출범하면서 탈중앙 거래소죠. 덱스 시바스왑을 출시하였고, 최근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도지 킬러라고 하는 코인도 런칭했습니다. 리쉬라고 하는데 딱 봐도 목줄 생긴 게 범상치 않죠.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 코인은 공급량을 10만 개 정도로 한정되어 나서 단가가 비싸요. 오늘 기준 55만 9천 원이네요. 그리고 가버넌스 토큰으로 본이라고 하는 토큰까지 시바이누는 지금 자체 생태계를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기사를 보면 AI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첫째,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고, 둘째, 유머와 사용자 안전을 우선하는 결국 에코시스템 지원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이누의 생태계 구성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스템의 수수료를 사용하기 위한, 즉 가스비죠, 그 용도로 만든 코인이 트릿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라고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 시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꽤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올해 시바이누를 2024년을 빛낸 코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재료가 느껴집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새로이 1200만 달러를 투자 유치 받았습니다. 이것을 방금 살펴본 트릿이라고 하는 가스 토큰으로 충당을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1200만 달러의 용도가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이것 레이어 3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레이어 1에서는 기본 프로토콜을 구축해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단계를 갔죠. 그 다음 레이어 2에서는 레이어 1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아비트럼, 폴리곤, 스택스 이러한 것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속도나 가스비용, 이러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 프로젝트로서 나온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1과 2를 통해서 기초공사가 다 되면 그 위에 여러가지 앱을 비롯한 서비스들을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순서가 맞죠. 이렇게 돼야지 디파이나 게임이나 실제 유저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인도 와지렌스 거래소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시바이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비트코인, 페페 등과 같은 코인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살펴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밈코인 대세 흐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밈코인이 작년 5월 한 달 동안 시바이누가 무려 한 달 동안 1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밈코인 중에서 1위가 아니라 모든 코인 통합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해시드 대표가 동남아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아의 웹3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IT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국도 그렇다 볼 수 있지만은 그 나라는 특히 그래요. 일단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공간을 온라인으로 한정 짓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워낙에 인구가 많고 한국과 같은 인구 절벽을 전혀 겪지 않고 있죠.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웹3의 경우에는 타겟 지점을 좀 낮추고 싶은 거죠. 좀 더 어린 친구들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남아 시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웹2, 인터넷 기반으로 브라우징, SNS,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웹3로 전환시킬 거예요. 물론 아직 이용자 수는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 있던 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아래에 있는 웹3 서비스로 이용자층 나이대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웹3의 핵심인 탈중앙은 디파이와 만나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앞서 나온 이거 내용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해왔죠. 그리고 구글은 우리들, 즉 유저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을 석권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작았던 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성장시키면서 구글이라는 회사를 세계 최대의 시총 기업으로 만들어냈죠. 대단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로 어떤 게 대두가 되냐면, 원치 않는 온라인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 이거죠.
그 광고를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쓰면 원천 차단시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영상이나 글에 제작자들이 있죠. 이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내가 시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브레이브고, 지금 앱스토어에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브라우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뭐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웹3 이 서비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가 다들 사용이 됩니다. 유통되고 있어요. 그 화폐를 무엇을 쓰느냐? 법정 화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쓰는 게 바로 코인이죠. 한 가지 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업비트에 잘 상장되어 있죠. 아주 오랫동안. 그 코인이 여기 브레이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같은 세대 전환이 동남아에서는 젊은 인구들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의 실제 거리에 가서 보시면 뭐 오토바이 많이 타는 거야 원래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와중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한국이 쓰고 있는 거랑은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저쪽은 정말로 생활처럼 씁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 집중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최근 시바이누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시바이누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를 개선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분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분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트윗에다 뭐라고 했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우선 시바이누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니까 그에 대해서 인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다시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밈코인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최근 트윗이었어요.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비탈릭은 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2018년도 코인 불장에서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만들었어요. 이더리움 상승하는 거에조차도 투자에 유의하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당연히 밈코인 싫어하죠. 과거에 시바이누에서 마케팅 용도로 비탈릭한테 최초 발행량의 50%를 비탈릭 주소로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밈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이 비탈릭이 최근 이와 같이 스탠스 바꾸기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이벤트였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마냐에 대해서 거론을 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을 주로 꼽습니다. 첫째, 사업성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밈코인인데 사업성이 어디 있어요? 도지코인도 사업성 없죠. 하지만 시바이누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도메인 그리고 탈중앙 거래소까지 다양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죠. 대단한 일입니다.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초공사 지금 자라나가고 있고, 이번 투자 유치건으로 인해서 레이어 3 구축이 완성이 되면 사업성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둘째는 프로젝트 투자자입니다. 코인 고래가 시바이누를 담았다 이런 내용 말고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들어왔느냐 마냐 이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12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참여한 투자자들이 재미난 회사들이 많아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곳과 메카닉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투자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부분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자 여부입니다. 우리 코인판에서 밥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기억할 거예요. 도지코인이 어쩌다가 1위 밈코인이 돼서 지금 10위권 안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네, 바로 일론 머스크. 그런 일론 머스크급의 지지자가 있으면 도지코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바이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딱히 없었잖아요. 지지자가 딱히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방금 전에 다뤘었던 내용과 같이 이 유명한 사람이 혹시라도 이 밈코인에 대해서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마지막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목표가 1,000원 제시하는 사례들이 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 1,000원도 좋지만 1원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줘야 알트코인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기본이죠. 그럼 비트코인이 시장 규모를 얼만큼 키워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100만 달러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인플루엔서죠. 비트맥스 대표인 아서 헤이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그 투자사, 이 둘이 또 있어요. 뭐 캐시우드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로 하면 약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이 100만 달러가 되면 그 갭은 약 15배, 즉 1500%가 됩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저들의 이야기대로 1500%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시바이누가 몇 퍼센트 올라갈까요? 우리 모두 시바이누가 로켓을 타고 저 멀리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죠. 요 강아지 녀석이 우리 기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시바이누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바이누 홀더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여야 하는 방이에요.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시바이누 뉴스 나오면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라도 뭉쳐야지 혼자서는 멘탈 유지 힘들잖아요. 모여보자고요. 단톡방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 내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6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손에 손잡고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내실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바이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